자, 이제 교재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121쪽 한번 볼까요? 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 1절 총설 1번 의 지구 단위 계획이란 또는 구역으로 나오던 계획으로 나오던 항상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어디 일부. 그리고 셋째 줄에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 중에 하나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도 무슨 내용이다? 관리 계획이다. 그 내용이야. 그 다음에 2번 수립에 대한 고려사항은 볼 필요 없고 3번 수립 기준. 하여튼 계획에 대한 수립 기준은 모두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죠. 세 번째 구역과 계획을 결정하는 건 모두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 결정이죠. 자, 다음 페이지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실제로 여러분 책이 타이틀이 안 맞아. 2절이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하면 현재 도시지역이란 뜻이거든. 그럼 오른쪽에 하단에 3번을 봐보세요. 3번은 도시지역 외의지역이잖아. 그럼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따로 제3절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도시지역과 비도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지구 단위 해놓고 1번에다가 그냥 바로 임의적 써놓은 거야. 이건 도대체 구분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항상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할 때에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하면 도시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번호를 바꿔서 비도시는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책에 1번에가 그냥 바로 임의적 의무적이니까 이거 어딘지를 알 수가 없게 되겠거든. 그래서 이거는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공부하셔야 돼. 그 도시지역에서는 1번 임의적. 임의적은 국장, 시도지사, 그 다음에 누구는 시장, 군수는 여기서 항상 시장, 군수 주의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우린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12개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8개만 딱 공부하시면 돼. 8개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든 일부든 찾았나요? 전부 일부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은 쭉 아까 해드린 거니까 확인하고 자, 오른쪽 2번의 의무적. 의무적은 첫 줄 끝에 자,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1번에가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나왔죠. 그러면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만 나오면 지정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이 10년이 지난 지역 이렇게 써지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2번에서 다음의 지역으로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이라는 요건이 갖춰지면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죠. 첫째, 시가와나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러면 해제되는 지역만 나왔을 때는 지정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면적이 얼마가 30만 이상이라고 나오면 하여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녹지가 주상공으로 뭐 됐을 때 변경되는 지역. 그럼 변경만 되면 지정할 수 있다겠지. 근데 면적이 얼마가 추가되면 30만 이상이 나오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번호 도시지역 외의지역. 그럼 도시지역 외의지역의 1번 계획관리지역. 찾아보세요. 계획관리지역. 여러분 책은 그냥 바로 지문부터 나왔는데 타이틀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가 지정하려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무슨 관리다? 계획관리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공부하기 힘들어 이 책으로는. 그런 타이틀의 개념이 좀 잘 안 잡혀 있어. 그러니까 첫째 비도시는 아까 이렇게 무조건 비도시는 무슨 지역이다? 계획관리다, 개발지역 이게 먼저 타이틀로 딱 나와야 돼. 그래 놓고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서 계획관리는 지정면적이 얼마가 100분의 50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그냥 바로 뭐 지문도 없이 지정면적이 100분의 50이 계획관리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타이틀을 못 잡는 거지. 타이틀은 무슨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먼저 잡아야 돼. 그 계획관리지역이 지정면적의 얼마를 50 이상을 차지할 것 하고 이제 다음 지문에 나오고 그리고 박스 안에 가서 1번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뭐 아니면 뭐다?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 지역일 것. 여기까지. 그 다음은 보지 마세요. 그건 5월 달에 해줄 거니까. 거기 가면 또 굉장히 복잡해. 그거 빼고 넘어가시고. 자, 다음 장 넘어가서 2번 번호. 자,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토지 면적이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자, 문장은 밑줄은 아파트부터 밑줄.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는 얼마다? 30만 이상일 것. 거기까지만. 그 밑으로 보지 말고 다시 동그라미 2번. 다시 아파트부터 밑줄.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인데 다음에 해당한다는 요건이 나오면 얼마? 10만 이상. 그래서 기억에 끝부분 무슨 권역이다? 자연 보전 권역이다. 그 다음에 니은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에 뭐가 동의가 있었다. 그렇게 두 가지 요건이 나오거든. 면적이 얼마? 10만 이상. 동그라미 3번 1 및 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 이상. 그러니까 1과 2는 아파트 연립이었죠. 그거 외의 경우는 3만. 그러면 단순하게 상가만 만드는 것은 3만이면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세 번째 기준은 당해 지역의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이렇게 들어있네. 그 말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살로 들어가니까 뭐부터? 도로부터 확보해서 그걸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뜻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의할 게 끝부분에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어야 돼. 그럼 문화재는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 돼? 보존해야 되잖아. 그럼 그래서 보존지역에가 문화재가 있는데 아무리 개발하겠다고 해서 문화재 훼손까지 시키면서 개발하지는 말아라.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 비도시의 관리지역도 무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바로 개발진흥지구 나와 있죠. 개발진흥지구는 1번 계획관리지역에 2부터 4까지 요건에 해당할 것. 그럼 잘 보세요. 개발진흥지구도 비도시에서 지구단위 지정할 때는 여러분 책에 말한 2번 요거지. 면적 요거 갖춰야 되지. 면적. 여기도 면적 갖춰야 돼. 그리고 자 3번이 뭘까요? 거기에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될 거. 그거 바로 위에 있잖아. 책 아무데나 넘기지 말고 책을 보라니까. 책에 보면 그 1번에가 개발진흥 1번에가 계획관리지역 몇 번부터? 2번부터 4번까지 요건에 해당했잖아. 그럼 2번이 뭐야? 그 위에 있잖아. 면적 3개. 그 다음에 3번은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고 4번 문화재 훼손 우려 없애야 될 거. 그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책을 어디 볼 줄을 알아야 돼. 읽으면은. 자 다시 봐요. 요 두 군데가 비도시에 지정을 하려고 그래. 그럼 비도시에 지정할 때 요 두 개 공통사항이 뭐가 맞아야 되고 규모가 맞아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지. 네 번째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게 공통사항이란 얘기야. 그리고 또 공통사항에 뭐를 완화시켜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개발진흥지구의 2번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지역에 위치할 것 이게 써져 있죠? 거기다 5월달 써놓으세요. 5월달에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대비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5월달에 그걸 배우려면 세분된 용도지구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3번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그렇게 써져 있어. 그 뒤에다가 화살표를 반대로 쓰고 이것도 주민이 위반을 뭐 할 수 있냐?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야. 용도지구 폐지하고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도 지금 무슨 구역 지정할 수 있어? 지구 단위를 지정할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어. 나중에 보면 다 나와. 이게 써놓으시면 돼. 그 다음 오른쪽에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의 내용에서 양과로 1번 내용.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에는 다음 사항 중에 3과 5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그랬어. 3하고 5번은 3번이 뭔가요?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5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 근데 6번에 주의사항이 나와. 6번에가 또 뭐 나와? 건축물 또 나오잖아. 근데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포함돼야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5번은 행위 제한에 관한 거는 포함돼야 되지. 근데 6번에 있는 배치나 형태, 색채 이런 거는 행위 제한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럼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또 외울 때 건축물만 들어가면 포함한다 이러지 외우지 말란 얘기야. 건축물이 나왔을 때도 뭐에 관한 거? 행위 제한. 행위 제한에 관한 거는 포함하여야 한다. 근데 행위 제한 아닌 거는 포함시킬 수 있다로 돼야 된다. 그 뜻이야. 그래서 시험에 자꾸 묻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자, 두 가지 이해되셨으면 시험에서는 많이는 안 나와. 이 두 가지는. 그 뜻만 알면 돼. 문제는 1번에다 별표하세요. 그 박스 안에 1번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써져 있죠. 여기다 별표해 놓으시란 얘기야. 요게 시험에서는 더 많이 출제가 돼. 그 대신에 이번에는 못 배워 또. 왜냐하면 여러분들 용도지역 지구 이름도 다 몰라. 또 세분한 것도 아직 다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저 그때 가서 배우게 따로 할 거니까 아주 중요해. 시험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 자체 시험 문제 낼 때는 요 1번 내용을 많이 출제해. 1번 내용 체크만 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장 넘겨서 완화 규정이 나와. 그때 문장 잘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의 법률의 규정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금 세계법을 완화시키는데 그 세계법 완화하는 것도 관리 계획에서 완화시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완화시켜? 지구 단위 계획이지? 뜻 됐나요? 구역에서 뭐를 완화시키는 것도 무슨 계획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야. 근데 그걸 갖다 관리 계획으로 이렇게 낸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또 거의 다 틀리고 나와.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기억하라는 이야기야. 여기 봐요. 하여튼 요 구역 이름 딱 나오잖아. 그러면 구역에서 개발하든 뭐 완화시키든 뭐 어디에 맞게 하든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무슨 계획에 맞게? 여기에 맞게야. 지구 단위 계획. 항상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계획이 필요하다. 그 계획이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야. 그러니까 구역에서 개발하든 구역을 완화시키든 구역에 뭐 맞게 하든 전부 무슨 계획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이야. 요 말만 기억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시험장 가서 안 틀리고 나오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세계법을 완화시키라고 돼. 세계법 이름만 해보세요.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3개 완화하라 이렇게 돼 있어. 대신에 건축법, 주차장법을 아직은 모르니까 국토계획법 하나만 해볼게요. 국토계획법은 여러분 3가지 배웠어. 3가지 묶어서 행위제한이죠. 국토계획법에 있는 행위제한을 뭐 해야? 완화시켜야 개발될 수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완화를 무슨 계획에서 완화시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완화시킨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2번 도시지역 내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나와. 지금 무슨 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안에서야.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7번 번호가 나와. 그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및 용적률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요거 밑줄 그어놓고 다시 그 밑에 3번 도시지역 외쪽. 그럼 도시지역 외쪽에서도 완화 적용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당해 용도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 150 및 용적률 200% 이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그러면 도시든 비도시든 건폐율은 모두 얼마? 150, 용적률은 200으로 완화하라 그 말과 같아. 표기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숫자는 똑같다는 얘기야.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되는 걸로 시험 문제 나오면 도시지역에서 묻건 비도시에서 묻던 자 용적률은 모두 얼마? 150 아니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이야. 숫자는 똑같아.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조금 이제 구분법이 있어. 초과할 수 없다고 완화 적용하라 차이점 있지? 그거는 차이점은 있지만 지금은 그것까지 구분 안 하셔도 돼. 그냥 도시든 비도시든 완화하라. 그럼 건폐율 얼마? 150 용적률은 200 그냥 대답만 하시면 돼. 문제 풀 때는 차이점을 공부해야 돼. 차이점을. 근데 지금은 양쪽 숫자 모두 도시든 비도시든 150, 200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답 찾는 데는 큰 지장 없을 거니까. 자, 이제 확인되셨으면 그 밑에 이제 128쪽에 3번 번호. 128쪽에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의 건축 등이라고 써진 지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 설치하려면 역시 어디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같은 구역 안에서 뭐 하는 일은 전부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 말만 이해하고 돼요. 그 다음에 4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의 실효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 실효 사유가 동그라미 1번에가 좀 색깔이 진하게 해놓고 뭐라고 돼 있나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실효 이렇게 돼 있지? 큰일 날 소리를 써놔서 거기다. 이렇게 고치세요. 구역이 실효되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실효야. 그럼 여기다 정확하게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거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실효되진 않아. 실효는 항상 무슨 계획이야? 관리계획이지. 그런데 관리계획이 실효되는 사유가 무슨 계획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관리계획이 실효되는 거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실효는 없어.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그러면 자꾸 틀리는 이유가 지구 단위 계획이 실효된다 이런 말은 없어. 자 봐요. 여기를 구역을 지정할 때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3년 안에 계획 수립할 때도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결정이지. 그런데 3년 안에 요 계획을 수립을 안 했어. 그럼 수립 안 했다는 것은 무슨 계획 결정이 안 됐어? 관리계획 결정이 안 됐지. 그러면 요거 결정을 안 하니까 요 구역을 지정했던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실효되는 거지. 요게 실효된다 이 말은 틀렸다는 이야기야. 이게 실효되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실효되는 거야. 그러니까 타이틀 구역이 실효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시험장 가서 구역 실효는 없어. 항상 실효는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실효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유는 뭐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안 하니까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실효된 거야. 그러니까 고쳐만 놓으세요. 나중에 5월 달에 요약집에는 다 맞게 나와. 그 2번은 보실 필요 없어. 아직 그것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말고 그냥 놔둬요. 1번만 오늘 할 거니까. 자, 1번 이제 고친 거 다시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고실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자 밑줄 둘째 줄 끝에부터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무슨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다시 밑줄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책에도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실효된다고 그랬지. 지구 단위에 실효된다 이런 말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사유는 무슨 계획을 안 하다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안 하니까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이 실효됐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타이틀이 너 때문이지. 너 때문에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이 실효됐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표기를 구역이 지정되는 게 아니라 관리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안 하니까 무슨 계획이 관리 계획이 실효됐다. 이런 지문이야. 2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안 배웠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돼. 그 다음에 2번에 실효고시도 나중에 한꺼번에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은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페이지를 13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타이틀이 뭐가 나와요? 개발행위 허가야. 그럼 이제 관리 계획은 여기까지 끝났어. 관리 계획은 이걸로 끝났어 이제. 그럼 지금 개발행위 허가는 관리 계획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별도의 개념이야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 맨 처음에 배울 때 우리가 국토계획법은 어떻게 구성됐다 이렇게 알려줄 때 선계획, 후 이용개발 기억나요? 선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지구 단위 계획 여기까지 끝난 거야. 계획 파트가. 그러면 이제 그 계획에 의해서 뭐 하는 과정? 이용하고 개발 과정을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알면 여러분 용어 자체가 쉬워져. 그러니까 항상 모든 법률 공부할 때는 그 타이틀이 나오면 지금 어디 과정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란 얘기야. 어디 과정을 배울 건가 이런 부분.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도 이번 달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문적인 개요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야. 개발행위의 허가 그러면 예전의 책들에는 전부 다 개요가 써져 있어. 이 개발행위 허가제가 왜 만들어졌고 학문적으로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전부 그냥 법조문만 달랑 옮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배우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원리 없이 배우다 보니까 좀 많이 혼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개발행위 그러면 여기는 5가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왜 5가지라고 미리 명칭을 했냐면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 가도 개발행위 허가가 똑같이 나와. 근데 그때는 가지수가 7가지가 돼. 그 차이점이야. 근데 7가지라고 해서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1번이 참고로 뭐로 나와요? 여러분 책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여기 하나잖아. 근데 하위법에 가면 그걸 끊어서 봐. 끊어서 보니까 2개가 되는 거야. 2개가. 그러면 5개에서 몇 개가 돼? 6개가 되는 거지. 6개가. 그러니까 새로운 게 느는 게 아니라 그게 끊어져서 6개가 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뭐가 들어가면 중목 벌채 식재가 들어가. 그럼 이제 국토계획법이 없는 것이 왜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신도시 만든다 생각해봐. 신도시. 그러면 전답 임야 쪽에서 신도시를 만들어. 그럼 거기에 중목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벌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다 만들고 나면 나무 어떻게 해야 돼? 심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목의 벌채 식재는 어디에만? 하위법에만 거기 있다는 얘기야. 하위법에만.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그쪽에 가서는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중목 벌채 식재 하나만 더 추가하면 자동으로 해결돼.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배우시면 돼. 그럼 배우면 하위법에 따로 안 배워. 안 배우고 그냥 가지수가 5개다 7개가 돼서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그냥 알아듣으시면 되는 거야. 한꺼번에 공부하시는 거야. 그 다음 허가의 원래 기본 틀이 뭐였나요? 허가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다. 요게 바로 허가죠. 이걸 잘 이해해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5가지의 허가인데 5가지는 원칙은 무슨 행위다? 금지행위야. 그러니까 5가지가 원래 금지행위야. 근데 금지행위인데 이제 번호 붙여드릴게. 1번. 그 금지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허가 받으면 그 금지가 뭐가 돼? 해제가 되는 거지. 그럼 하지 말라는 게 해제되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 할 수 있다가 바로 무슨 행위? 적법행위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기 이제 3번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어떤 행위를 허가받아라 그러면 허가받는다 그 자체는 원칙은 뭐다? 금지. 허가받기 위해서 금지인데 하기 위해서 뭐 받아? 허가.
그럼 허가했더니 해준다. 그러면 해준다 그 말은 금지를 해제시켜준다. 해제시켜준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적법행위 그래. 적법의 반대가 뭐야? 위법. 그래 위법. 위법으로서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위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민법 시간에 손해배상 이럴 때 쓰는 거잖아. 우리는 항상 적법한 행위다 이렇게 말해. 그 대신에 이건 누구나 해주는 건 아니다 그랬어. 그래서 앞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적 그랬어. 상대적이란 어떤 요건 또는 다른 말로 무슨 기준 그 충족한 사람만 뭐 해준다? 허가해준다 이 뜻이야. 그게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무조건 허가해주는 게 아니라 뭐 갖춘 사람만 요건이나 기준 갖춘 사람만 해준다. 요게 허가의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허가 나오면 무조건 원칙 뭐 금지로 시작해야 돼. 금지인데 허가 받으면 금지가 해제돼서 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서 적법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나 되는 건 아니다. 요건 그래서 상대적 그 말은 요건 갖춘 사람에 한해서 요걸 바로 허가의 기본 틀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 전 국토에 대한 행위 제한 때문에 나오게 된 제도예요. 전 국토에 대한 행위 제한. 그래서 전 국토의 행위 제한을 학문상으로는 일반적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말해. 일반적 행위 제한이다. 그럼 굳이 앞에다 일반적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방금까지도 행위 제한을 배웠어. 방금까지도. 행위 제한은 용도 지역 등이 지정되면 행위 제한 나온다 이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크게 지금 세 개로 보는 거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보는 거야. 바로 그런 행위 제한을 말해. 그런데 이 용도지역 상관없이 전국의 토지에도 뭐가 있다? 행위 제한이 있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가? 5가지가.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말하는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전국의 행위 제한은 앞에다 뭘 붙였다? 일반적 이렇게 붙인 거야. 일반적.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시험에 가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뭐 대학 같은 데 혹시 가서 배울 일이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 배우면 뭐라고 나오냐면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안 써져 있어. 일반적 행위 제한 이렇게 써놨어. 그리고 1번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하고 요거의 행위 제한하고 구분하기 위해 쓰는 게 일반적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 그냥 행위 제한 그럼 뭐를 말해? 용도 지역이야. 그다음에 전국의 행위 제한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의 일반적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고 배우면 여러분 금방 이해가 돼. 자, 행위 제한은 우리 과정에 2가지로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쓰는 행위 제한은 뭐에 대해서?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에도 행위 제한이 나온다. 그 말은 이런 지역, 지구, 구역 상관없이 모든 대한민국 땅에는 뭐를 갖고 있어? 행위 제한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거하고 구분하려고 앞에다 뭐라고? 일반적, 일반적 행위 제한. 가지수로 하면 3개, 5개 그래. 3개, 5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 다음에 전 국토를 다시 행정구역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특, 광, 시, 군이에요. 용도지역으로 말하면 도시와 비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민국 모든 땅에 행위 제한을 갖고 있어. 다시 이것도 구분하면 예전에는 도시지역에만 행위 제한을 적용해서 일반적 행위 제한이. 그러다 보니까 비도시는 투기가 일어나더란 이야기야. 난개발이. 그래서 어디까지? 비도시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배우는 이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은 원래 2개 법을 합해진 게 국토계획법이야. 원래는 국토이용관리법이 있고 도시계획법이 있었어. 옛날에는. 요 2개 법을 합해서 지금 여러분들 무슨 법으로? 국토계획법으로. 그때 이 도시계획법에서는 저 일반적 행위 제한이 어디에냐면 도시지역에만 적용해. 도시지역에만. 그러니까 비도시에는 이런 5가지 행위 제한을 적용을 안 했어.
그럼 도시적 아닌 땅은 5가지 행위자와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그게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또 투기가 많이 일어나더란 이야기야. 또 난개발이 일어나니까 지금 어디까지 전국으로 확대. 그래서 요건 도시지역만. 국토니까 전국의 토지잖아. 합해서 뭘로 전국의 토지로 확대하겠다. 이래서 법을 바뀐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초창기의 시험은 9개 법이야. 9개 법. 시험 범위가. 요거 2개 됐죠? 그럼 현재 나머지 5개 남아 있잖아. 그 합해니까 몇 개? 7개잖아. 거기다가 산림법이 있어. 산림법.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법. 그거까지 해서 9개였어. 근데 산림법 개발제한구역 빼고 2개 합해서 뭘로? 국토개혁. 이렇게 해서 합해진 법이야. 그래서 현재는 옛날에 요거는 전국에 대한 기본법이고 요거는 어디 지역만? 도시지역. 말 그대로 어디 지역만? 도시지역에만 적용하는 법이었어. 그러니까 비도시에는 적용을 안 하다가 2개를 합해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야.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 비도시 가리지 않고 모두 5가지 행위 제한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원리가 있어 여기가. 그 다음 2번째는 사적 개발에 해당해. 자, 사적의 반대 뭐? 공적. 그것만 구분하면 돼. 그럼 공적 개발은 방금까지 끝난 관리계획.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모두 공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지금 관리계획 상관없이 하는 건 뭐다? 사적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공적, 사적 구분은 무슨 계획? 관리계획. 관리계획 6가지에 관련이 있어서 하게 되면 그건 공적이고 관리계획 상관없이 하는 것은 사적이야. 그래서 공적일 때는 인가를 받았고 사적일 때는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구분한 거지. 그러면 사적인 개발인데도 왜 허가까지 받아서 하게 되는가? 역시 뭐를 방지하려면? 난개발 방지하려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다? 개발행위 허가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요는 요거만 하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이런 것까지는 내지는 않겠지만 뜻은 알고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정이 이 정도 설명해 드렸고 다시는 이런 설명 안 해도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만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책처럼 원칙하면은 허가사항이 아니야. 원래 뭐로 돼 있어? 금지행위로 돼 있어. 여러분 최근 법조문 옮겨다 보니까 바로 허가부터 시작되잖아. 허가 아니야. 원래 금지행위야. 그래서 금지행위가 여러분 책에 있는 5가지가 원래 다 금지행위야. 그럼 이제 예외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받거나 허가 받거나 허용 행위로 구분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가사항 아니야. 원래는 무슨 사항? 금지. 그래서 금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받는다? 허가 받게 된 거다. 그 내용이야. 그럼 허가 안 해주면 계속 뭐야? 금지잖아. 무조건 허가해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러니까 금지 사항을 허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 허가 못 받은 사람은 그대로 뭐야? 그대로 금지 사항이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금지고 허가. 그럼 이제 허가에서 다시 뭐도 있다? 허용도 있다 그래. 그럼 이보다는 경미하다 그 말이겠지. 경미할 때는 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도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 경미한 거 할 때는 굳이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 그럼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당연히 특광시군이라고 했으니까 특광시장군수가 되겠죠.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근데 허용이라는 말은 뭐 없이도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 행위다 이렇게 말해. 문제는 이게 허용인 때 경미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법으로 정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 공부를 하려면 요걸 이해하면 공부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허가 행위에다 뭐 붙이면? 조건 붙이면 뭐 한다? 허용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시면 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2번째 행위가 뭐죠? 토지 형질 변경이야. 그럼 요걸 갖고 한번 해봐요. 원칙은 무슨 행위? 금지야. 근데 하려거든 허가 받으면 되겠지. 그런데 이제 허가 받아 하는데 앞에가 이렇게 뭐가 써져 있어. 경작을 위한. 요게 바로 조건이라는 얘기야. 조건부 형질 변경은 뭐 한다? 허용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 요 행위 앞에 내용이 들어갈 때 뭐라고 불러? 조건부 이렇게 말해. 한번 더 해볼게요. 토속 채취한다. 이게 세 번째 행위죠. 그런데 앞에가 무게 몇 톤 이하로 부피가 몇 세제곱미터 이하로 토속 채취한다. 그럼 뭐 한다? 허용. 그러면 돼. 이게 뭐야? 조건이야. 얼마 이하로, 얼마 이하로, 뭐 어떻게 이런 조건 붙이면 무조건 허용.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5가지 이름만 딱 기억하면 돼. 5가지 이름. 5가지 이름 앞에가 뭐가 써져 있어. 그럼 전부 뭐라고 읽어? 조건부 그러면 돼. 그럼 조건부는 무조건 뭐 한다? 허용한다. 그럼 허용사항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졌어. 몇 개만 알면? 5개만 알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 그러니까 뜻은 일일이 나중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는 책 보고 하면 돼. 실무할 때는. 근데 문제 풀 때는 5가지 나오면 무조건 5가지 행위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된다 이러면 돼. 근데 그 5가지 행위 앞에가 뭐가 써져 있어. 뭐 어떻게 될까 써져 있으면 그걸 전부 뭐라고 읽어? 조건부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야. 그럼 무조건 허용. 그러면 끝나는 거야.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자, 큰 틀은 이제 이해됐나요? 앞으로 여러분 책에 어디든지 허가사항 써지면 항상 틀은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야. 원칙은 무슨 행위? 금지. 하고 싶거든 허가. 허가 이렇게. 그다음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은 여기야. 여기. 허가 받으라 해놓고 단 도시계획 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럼 도시계획 사업은 제외한다. 이걸 잘 봐요. 지금은 허가하고 허용 묶어놨어. 근데 허가사항에서 제외 그 말은 허용사항이야. 허가사항에서 제외 그 말은 뭐? 허용. 그러면 좀 이따 이제 허용사항 배울 때 제외 이렇게 써져서 그러면 허가야. 2가지로 바꾸면 돼. 허가사항에서 뭐뭐는 제외한다. 그 말은 뭐 한다? 허용. 허용사항에서 제외한다. 그 말은 허가받아라. 이렇게 해서 가면 돼.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은 왜 허용을 하느냐? 도시계획 사업은 이미 공적인 사업이니까 뭐 받았죠? 요거 받았을 거 아니야, 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도로 만들기 위해서 인가 받았어. 근데 도로 만들다 보니까 돌덩어리가 나왔어. 그럼 돌덩어리 캐내야 되겠지? 토속 채취야. 근데 인가 받은 사업인데 다시 돌덩어리 캔다고 여기 와서 허가 받는다?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뭐 받은 것은 인가 받아서 하는 사업은 저 허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생겨도 따로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사적이 우선이야 공적이 우선이야? 그렇지. 당연히 공적이 우선이니까 이쪽에서 인가받은 사업 때문에 저런 5가지 행위가 걸렸을 때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5가지 행위 앞에가 무슨 사업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 때문에 그걸 하게 된다. 그럴 때는 무조건 뭐하라? 허용하라 이렇게 나오면 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요거야. 허가사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 변경은 허가사항이잖아. 근데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한다? 틀렸다? 이렇게 찾으면 돼. 무조건 무슨 사업이 들어가면 도시계획 사업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업이 들어있으면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찾으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또 이렇게 나와 이름이 3가지가 나올까? 3가지지.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시험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 항상 나오잖아. 도시계획 사업 3가지가 뭐야? 시설 만드는 사업, 도시개발 사업, 또 정비사업. 요걸 합해서 개발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해년마다 어디든지 요 치면은 용어가 시험 문제 다 나와 있지. 자, 올해 29회처럼 이 작년에 29회처럼 통째로 41번 낸 적도 있고 또 그거 용어 모르면 풀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사업 반드시 뭐다? 3가지 다 하고 알고 계셔야 돼. 계속 똑같은 지문으로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지금까지 나온 문제가 계속 반복적이야. 그 대신에 이름만 바꾸는 거지. 지난번에 시설사업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는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그럼 바꾸면 또 되잖아. 그럼 똑같은 지문이야. 문장은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주는 거지.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틀을 이렇게 먼저 잡고 지금부터 5가지 이름은 여러분 책에 있는 그대로 이제 공부하시면 돼. 자, 1번 한번 확인해 봐. 1번이 뭐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겠죠.
그다음 거기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은 항상 건축은 무슨 법에 따른 건축법이야.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건축물 건축한다 그 말은 어느 법에 나오든 무슨 법상의 건축물이야? 건축법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 뜻이야. 그다음에 공작물의 설치는 뭐 읽을 거 없어. 그다음에 2번이 바로 토지 형질 변경이야. 그때 괄호 속에 경작을 위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제외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 그 말이잖아. 그 말은 뭐 한다? 허용하라 그 말이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뜻을 해봐요. 경작이 뭐야? 농사 짓는 거지. 농사 짓기 위해서 형질 변경한 건 무조건 뭐하라? 허용하라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투기 목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우리가 지목을 대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허가 받아야 되겠지. 그 형질 변경이 쉽게 말하면 지목을 대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투기 목적이 있으니까 뭐 받아서 허가.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봐요. 지목이 된데 여기다 농사 짓는다. 경작한다. 투기 목적이 있어 없어? 없잖아. 지목이 된데 농사 짓는다. 안 바꾸고 농사 지어도 되잖아. 근데 이런 건 허가 받을 필요는 없다지. 그런데 전답을 뭐로? 대지로 바꾼다. 이게 형질 변경이잖아. 그럴 때는 뭐 받아서 허가 받아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문장 중에서 이게 투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는 기본 개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질 변경은 땅값이 집값 올라가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니까 허가를 받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대지인데 몇 년 동안 비워놨어 시골에. 그럼 이제 대지니까 지목은 대지로 돼 있지만 집도 없어지고 거기다 갖다가 채소 심는 거 어떻게 허용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런 거는 허용해 주는 거지. 그게 경작이야. 그다음 그 경작의 뜻을 다시 한번 보면 저 형질 변경 뜻을 보면요. 첫 줄 끝에가 절토라는 말 있나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걸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 근데 중요한 게 뒤에가 뭐를 매립하는 거? 공유수면 매립하는 것도 토지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봐. 그러니까 시험에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출제됐는데 배운 적 없다고도 못 찾으면 안 되지. 그걸 뭐라고 그래? 토지 형질 변경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럼 공유수면이 뭐냐? 모든 물을 말해. 바다도 해당될 수 있고 강이든 호수든 하천이든 깨울이든 다 공유수면이야. 그러면 그 공유수면 매립하면 뭐가 돼? 땅이 되는 거잖아. 땅이. 그러니까 이것도 형질이 바뀌니까 이것도 토지 형질 변경이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 나머지는 읽지 마세요. 그 잘 자란 글씨 이런 것도 읽지 말고. 자 3번 토속 채취. 그러면 토속이라는 말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속을 채취하는 행위다. 다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그랬어.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토속을 채취하는 건 제외니까 무슨 뜻이야? 허용하라 그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토속 채취 자체는 허가인데 토속 채취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야?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퍼낸다. 그럴 때는 뭐하라? 허용하라. 이런 걸 주의하라는 얘기야. 거기까지는 이제 그 책에 있는 지문 그대로 보시면 돼. 자, 문제가 이제 여기에요. 자, 보세요. 내가 1, 2, 3번은 자, 내용을 따로 이렇게 묶어놨고 4번, 5번을 따로 써놨어. 이유가 있겠죠. 4번이 지금 토지 분할이죠. 됐나 여기? 토지 분할이야. 근데 토지 분할은 시험장 가서 이게 딱 나오거든. 꼭 확인할 지문이 있어.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꼭 확인해야 돼. 토지 분할 나오면.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토지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그래? 대지라고 불러. 토지가 아니야. 뭐 건축물이 없었을 때 이걸 뭐라고 그래? 토지라고 불러. 그러니까 시험에서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 분할 그럼 맞아 틀려? 틀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 꼭 주의하라는 얘기야. 토지 분할은 뭐가 있다 없다? 건축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 지문이 꼭 나와 시험에서.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 분할이 아니라 뭐야? 대지 분할이 되는 거야. 건축물이 없어야 토지 분할이야.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 돼? 건축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건축법은 대지 분할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이 법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건축법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분할도 무슨 분할이 돼? 대지 분할이야. 토지 분할이 아니라 대지 분할.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제한할 때 여러분들이 요 제한을 하한선이라고 그래. 하한선 규제. 내가 이제 반대로 이걸 배울 때 뭘 배웠냐? 상한선 규제를 배워. 상한선. 그때 우리가 하한선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 여기를 말하는 거야. 자, 우리가 상한선은 건폐율과 용적률 시간이었지. 건폐율과 용적률은 상한선. 가장 높은 선을 추되 규제니까 넘지 말라. 그래서 이하로 표시된다 이렇게 말했잖아. 이제는 반대로 하한선이야. 가장 낮은 선을 추되 규제니까 밑으로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숫자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요게 있어야 돼. 얼마 얼마 이상으로 분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건축법에 해당될 때는 숫자 나오면 이상으로 나와야 돼. 이상으로. 그래서 오늘 미리 배우셔야 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 녹지 이렇게. 그래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그러니까 대지 분할할 때 제한 면적이 주거지역은 얼마? 60이야 돼. 근데 이상이야 미만이야? 이상이 있어야 돼. 이상이. 그다음에 상업과 공업은 150. 녹지는 200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외유지역. 외유지역은 60제곱미터로 되어 있어. 그럼 이 숫자는 여러분들 15회 시험에도 이대로 출제해서 15회가 무슨 시험이야? 제2시험 본 시험이잖아. 너무 어렵게 출제돼서 그때 시험 문제 나온 게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 건축법의 이 숫자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6개 시험범위에서 농지법 빼고는 다 써먹어. 이거 농지법 빼고는 다 써먹는 거야. 자, 우리 다음 주에 가면 도시개발법을 배워. 거기서 과소토지 이런 말 나와. 과소토지가 뭐야? 이것보다 미달할 때 과소토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도시정비법 가도 이거 나와. 또 주택법에 가도 이거 나와. 그래 농지법 빼고는 다 써먹는 지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대지분할 제한은 어느 법에 써먹든 써먹게 돼 있어. 그것도 건축법 자체에서 이 숫자로 출제를 해. 자, 그럼 지난번에 관리지역은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 관리지역 얼마야? 관리지역은 얼마야? 60이잖아. 이거 도시지역이잖아. 이거 왜니까 뭐야? 관농자잖아. 또 안 배웠다 그럴 거지. 시험장 가서. 그 여러분들은 저 지문만 바꿔놓으면 안 배운 게 출제에서 떨어졌다고 그래. 자, 추상공로고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잖아. 그 외유지역이니까 관농자잖아. 그럼 관농자는 얼마? 60이야. 이해되셔서 이제 요렇게 나와. 또 하나 주의할 거. 지금 여기에 숫자는 뭐냐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이야. 그러니까 건축법은 건물을 짓는 법인데 건물 지을 때 최소 필요한 면적이 요 면적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주거지역 이름이 건물 짓고 싶거든 얼마나 있어야 돼? 60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바꿔서 해석해. 주거지역에서 대지 분할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주거지역에서 대지 분할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그렇지 120 이렇게 나와야 돼. 분할이란 뜻은 둘 이상으로 나눈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나눴을 때 최소가 얼마야? 6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대지 분할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돼? 120 있어야 분할 이렇게 나오지. 자, 만약에 여러분 주거지역에 100을 갖고 있어. 그럼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지. 60 이상이니까. 60 이상이니까 100이니까 지을잖아. 근데 이거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돼. 만약에 한쪽을 60으로 한쪽 40 하면 여기는 건물 짓지만 이건 건물 짓지 못하는 불필요한 땅이 되는 거야. 이런 분할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분할하려면 더블이 필요해. 곱하기 2가. 분할의 뜻이 무슨 뜻? 둘 이상으로 나눈다 그 말이 분할이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 잘 대답해야 돼. 주거지역 최소 면적은 얼마? 60이고 분할 면적 그러면 120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걸 이해해야 돼. 상업지역이 얼마가 있어야 분할해? 그렇지 300 있어야 분할하고 건물 지으려면 얼마? 150 있어야 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지 말라는 얘기야. 이건 최소 면적이야. 최소 면적. 그러니까 분할해서 최소 쪼개지더라도 요만큼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할하기 이전의 상태는 저걸 곱하기를 해야 된다 그 말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많이 써먹는 지문이니까 반드시 미리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자 토지 분할 지문에 딱
건축물이 있다 떠지면 이 법 상관없어. 건축법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토지니까 바로 국토계획법이 돼.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이제 토지를 분할하려면 허가 아니면 허용으로 구분하면 된다. 그 뜻이야. 그래서 이제 허가는 어느 때 허가고 허용은 어느 때인가 생각해 봐요. 아까 우리는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됐어? 적법해졌잖아. 그럼 적법하면 이제 허가를 받았다 그 말 같지?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말 현재가 뭐다? 위법하겠지. 위법하니까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적법하게 하라 그 말이 돼. 그럼 반대로 허용한다 그 말이 이미 뭐야? 적법한 내용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시험에서 토지 분할 지문 나오면 이게 허가사항인지 허용인지를 뭘로 이해하면 돼? 위법한 건지 적법한 건지. 그럼 위법 적법이 뭔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책에 토지 분할 한번 봐보세요. 토지 분할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하고 가로 속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그랬잖아. 그럼 건축물이 대지는 이 법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 같은 거지. 그때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녹관 농자 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받지 아니하고 이게 뭐야? 위법이잖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 지문을 바꿔볼게. 녹관 농자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를 받아서 토지 분할. 그럼 이거 뭐야? 적법. 그럼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그 지문에 받았다 안 받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이제 2번에 봐봐요.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 분할해. 뭐가 위법이야? 미만. 아까 우리는 뭐로 돼 있어 여기가? 이상 그랬잖아. 이상. 근데 미만 그러니까 위법이지. 그러니까 위법이니까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그러니까 미만으로 쪼갤 때는 그냥 못 쪼갠다는 이야기야. 반드시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한번 오른쪽에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받지 뭐하고? 아니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로 적법이자 위법이자. 그러니까 허가 받아. 그러니까 토지 분할은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를 해야 돼. 시험장 가서 뭐가 나오든 지문 보고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 말만 알면 되잖아. 받지 않았다 위법이잖아. 그러니까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자 받아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적법하니까 허용하라 그러면 되지. 그 다음에 대지 분할 면적 나왔다. 이상이면 적법, 미만이면 위법. 그거 말하면 되잖아. 이상 미만. 그렇게 찾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숫자나 내용을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지문만 알고 들어가면 다 찾게 돼 있어. 근데 그걸 이해를 안 하고 외워 갖고 가면 외운 대로 안 나오니까 이거 못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야.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그냥 그렇게 하고 5번은 조금 쉬었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되니까 5번은 좀 쉬었다 또 이것도 다시 들어갈 거니까 여기 지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세요.